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부터 민주당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논란까지 다양한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어제 재수감됐습니다. 먼저 간략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하나는 되게 좀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과거에 범했던 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덮으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 대법원에서 중죄로 인정이 돼서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일이 됐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큰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돼서 그 5년 동안 또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을까, 평가가 과연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그 검찰이 결국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정치 검찰들의 행태는 다시는 좀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게끔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는 어제 자택에도 직접 가셨죠? 예. 저는 서울시장 때부터 비서관으로 모신 인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 판결 나고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어제 재수감 될 때 현장에 나갔는데 저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의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야 되겠다, 속된 말로 손 좀 봐야 되겠다고 딱 정해진 그 목표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법원의 사법 절차, 재판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히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재판의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다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횡령이 저질러졌다. 그리고 뇌물 사건이 저질러졌다. 그런데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질러진 횡령죄나 뇌물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위고 그 사람의 죄다. 네. 그에 대해서 징역 17년을 때린다. 또 그 벌금을 얼마, 또 추징금 얼마를 때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께 아니면은 이거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그 서류에도 공부라고 그러는데 공적 서류에도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인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17년이나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대신에 다스가 내 거면 내가 갖게 해달라. 근데 벌금도 내야 되고 추징금도 내야 되고 다스를 팔아서 근데 그것도 내야 된다. 근데 돈 없으니까 그거 팔아야 되겠다 하고 이 다스를 내 소유로 그 명의 이전해 달라고 그러면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대로 하면 안 해줍니다. 그 단계에서는 다스가 이명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형사적으로 단죄해가지고 감옥 보낼 때는 이명박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지만 당신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 책임져라 라고 해놓고 그럼 다스 다 나한테 주라 내 거면 하면 또 안 해주는, 여기에서 법이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됐는가가 이제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진짜로 이명박 대통령 거라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줘야죠, 다스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저희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고 그 이후에 1심과 2심에 의해서 대법원도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른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그 재보궐 공천 논란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결국 공천 수순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이 서울시장과 이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정을 책임지는 그 내년 보궐선거에 저희 당 시장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 책임 정치를 다 하기 위해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당원 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당원 투표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도부의 결단으로 사과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책임 정치 다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좋았을지, 아니면 당원 투표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도 좀 물어보는 게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많은 당원들도 책임을 다하는 게 좋겠다, 여당으로서 그런 의견을 표시해 주셨고, 지도부도 사과와 함께 당원을 개정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 자체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5년 전에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당헌 당규를 바꿀 때부터 조금 납득이 안 됐습니다. 듣기는 그럴싸한데, 첫째는 저게 헌법적으로 맞은가? 헌법에는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그 공직선거에서 후보 내는 거, 그걸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안 맞죠, 일단. 그리고 실현을 할 수 있을까? 실행할까?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냥 그 선거에 도움되는 측면에서 그런 선언을 하고 당헌 당규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상황 바뀌면 저것도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니야 다를까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결정을 번복하고 그걸 당헌 당규를 아예 바꾸는 그런 결정을 했죠. 당헌이라는 거는 당의 헌법이거든요. 네. 당이 저 1, 2년이 아니고 10년, 그 당이 있는 동안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약속하는 가치입니다. 그거를 선거의 필요에 의해서 헌법에도 안 맞는 규정을 만들고, 지금 또 선거의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뒤집고 또 개정하고,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정치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공직 후보를 내는 게 정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5년 전에 그걸 마음에 새겼어야 될 일이죠. 조혜진 의원님의 이제 그 지적이 굉장히 아픕니다. 네.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도 이 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이 저희 당에 향해서 이렇게 여러 번 지적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해야 될 얘기는, 어쨌든 자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앞으로 20년 가까이 감옥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께 사죄하는 게 먼저거든요.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게 정치 보복이고 무죄라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는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될 거 하나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죄하고 뭔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우리 정치 개혁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사법 사상에 말 안 되는 그 법적 판단이 많았지만은, 이 법은 정말 1심, 2심에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법 논리가 그대로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법원에서는, 이거는 최고법원의 이 재판은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대로 추인을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면 과거 역대 대법원 재판들 정권 바뀌고 나니까 다 뒤집잖아요. 재심해가지고 다 뒤집잖아요. 그때 유죄 받은 분들 오히려 명예회복해주고 그 보상까지 해주잖아요. 이 사건도 반드시 재심될 걸로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재심될 걸로 봅니다. 네, 다시 주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관련된 주제로 갔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 민주당의 당헌 개정과 관련된 네.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더 지적 나오는 게, 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원 청구에 의한 권리당원 원래는 투표와는 좀 3분의 2 다릅니다.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규에서 규정하는 당원이 청구하는 권리당원 투표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했던 것은요, 이 당규의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권리당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안을 제출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진행했을 때는 가결 조건이 3분의 1 이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당원 개정에 앞서서 이 당원들의 의사가 어떤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과는 해당되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저희 당으로서 참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이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도덕적인 후보를 내놓겠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며칠 전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우상호 의원께서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예. 뭐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께서도 뭐 지난번에도 한번 도전하셨기 때문에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후보군들 그래픽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또 거론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저희 당에서는 현역 이제 중진 의원들 가운데 박진 의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전에 한번 출마를 했었던 전 나경원 원내대표, 또 이해훈 그 바른정당 당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용태 전 사무총장, 또 지상욱 요 직전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자천타천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당 밖에서는 저희하고 선거연대 후보연대의 대상으로 안철수 바른정당 국민의당 당대표 그리고 전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등등 몇 분들이 또 거론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뜻을 같이 하는 정당 또 후보자들은 다 같이 힘을 하나로 모으고 경선도 한 틀 안에서 하고 해서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하도 저희 후보들이 많아서 다 거론을 못했는데 자막에 보니까 윤희숙 현 의원, 조은희 현 수초구청장 이런 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서울과 부산 지역 중진 의원들 잇따라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그 내년 4월 재보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말고도 당내 소통을 위한 노력의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 만난 분들이 대체로 그 거론되는 분들이어서 좀 분발하고 파이팅 해줄 걸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당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승산이 있다.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독려도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셨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지금 거론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저도 말을 아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저희 당도 예. 아마 이번에 저희 당 시장들의 어쨌든 성희롱, 뭐 성비위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참 죄송한 일인데요.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 당 후보를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정말 도덕적인 부분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없을 수 없게끔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고 뭔가 제도적 장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뭐 비판 댓글도 달고 이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걱정하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추 장관께서 오셔서 법무검찰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하시는 언행들이 뭐 점입가경, 나중에 결국 도를 넘어서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뭔가 터질 텐데 싶었는데 민심이 좀 들끓고 하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된 이 검찰 조직 안에서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그것도 평검사부터 간부들까지 공개적으로 추 장관의 이 여러 가지 감찰권 또 그 수사지휘권
또 인사권 이런 그 남용하고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태는 이거는 이미 금난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검찰 조직이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오죽하면 검사들이 이러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검사들은 사실 인사에 굉장히 가장 민감한 그 행정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 법무장관을 향해서 또 그 장관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다 어떻게 좌천되고 불이익을 당한지 다 지켜본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또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검사 간부들까지 그렇게 할 때는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검찰 조직이 무너지고 사법 조직이 무너진다라는 그 위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추 장관께서 이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댓글이 달린다는 걸 보면서 검찰들이 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내부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반성하는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바로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 확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BBK가 누구 거냐, 다스가 누구 거냐, 도곡동 땅이 누구 거냐, 이 소유주 의혹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그해 8월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거 제3자의 것으로 보여.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대선 2주 전에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해버립니다. 검찰이 그 과정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줄타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죄를 다 덮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대법원 판결 확정이 났으면은 검찰 내에도 한 말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 이렇게 정치 검찰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악을 끼쳤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반성 좀 합시다 라는 자성의 목소리 하나도 없이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커밍아웃 하는 거 과연 국민들이 좋게 볼까 싶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고 크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이른바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기관보다도 엄중하게 요구되지만 총장의 발언 등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입장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마침 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여쭙겠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깜짝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중립성을 해친다고 그랬는데 검찰 중립성을 해치는 건 추 장관 본인입니다. 국민의 검찰이어야 될 검찰을 정권의 검찰을 만들려고 길을 쓰고 정권 비리와 관련된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가지고 수사 못하게 하는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몸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이 추 장관인데 그 검찰은 거기 그렇게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집단이고 정치적 중립 지키려고 애쓰는 집단이고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 떴습니다. 네. 대선 주자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력으로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도 핍박하고 정권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휩쓸려 들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자기 중심 지키고 하니까 뜨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좋아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만든 게 정권 검찰 만들려고 했던 추 장관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이게 윤석열 총장을 대선 주자 반열까지 올려버렸고 지금 이제 격차도 별로 안 나요. 한 4% 정도 차이 나는데 만약 좀 더 올라가면은 거의 뭐 세 분이 그 여당 세 분하고 이분은 범야권으로 저희 당하고는 당적상 관계 없지만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데 뭐 거의 3강 뭐 어떻게 보면 또 1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저런 자리에 본인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뭐 국민의힘도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3위에 올랐다? 이거는 본인의 모든 행보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 검찰 정직을 잘 이끌어가는 총장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인의 행보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검 국감장에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은 위법이다. 수사지휘권 위법이라 그러면 그 위법을 행하는 검찰총장으로 그 자리에 지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와야죠. 네. 이거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요.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